3위입니다. 모건 깁스 화이트 188점. 이 선수는 지난 시즌 정말 미쳤습니다. 노팅거미 리그 16위였는데요. 혼자 15골4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능력이고 이게 바로 크랙입니다. 35경기 선발에 3100분 출전으로 출전 시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선수 자체만 보면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리그를 즐기는 가장 재밌는 방법, 판타지 프리미어리그 팡피엘입니다. 오늘은 프리시즌 콘텐츠를 끌어와 봤는데요. 바로 지난 시즌 FPL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벌어다준 미드필더 탑 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누가 잘했을까? 단순히 지난 시즌 잘한 선수들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새 시즌에도 이 선수를 사도 되는지, 가격 대비 괜찮은지, 아니면 그냥 지난 시즌의 추억으로 남겨둬야 하는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FPL에서 미드필더는 정말 중요합니다. 골 넣으면 5점, 도움을 기록하면 3점을 받고 수비 기여와 클린시트로 추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포인트 누적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난 시즌은 어땠는지 공동 10위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동 10위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첼시의 엔소 페르난데스로 157점입니다. 지난 시즌 35경기에 출전해서 3114분, 10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중앙 미드필더라는 걸 생각하면 꽤 훌륭합니다. 다만 득점 기대값이 11.26인데 실제 득점은 10골이라서 결정력 측면에서는 아주 살짝 아쉽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엔소를 꽤 괜찮게 봅니다. 왜냐? 가성비 있으시잖아. 가격이 7.01인데 3,000분 넘게 띄워주시잖아. 그리고 리스 제임스가 건강하면 리스 제임스가 주장이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리스 제임스가 시즌 내내 건강할 확률과 우리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 중 무엇이 높은지는 굳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엔소가 주장 완장차는 날이 많습니다. 게다가 새 시즌에는 사비 알론조까지 왔습니다. 유럽 최고의 띵장이죠. 물론 첼시가 지난 시즌 리그 10위였기 때문에 팀 성적 자체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7점을 쌓았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개인 성적은 준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엔소는 이번 시즌 가성비 후보로 충분히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장 추천도는 별 4개 드리겠습니다. 엔소와 공동 10위 아스날의 골든보이 부카요 사카 역시 157점입니다. 근데 사카의 157점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탑10 선수 중에서 출전 시간이 가장 적어요. 2200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골 10도움입니다. 기대 득점 값은 7.57, 기대 도움 값은 7.16으로 기대 스탯도 좋고 실제 공격 포인트도 잘 따라왔습니다. 건강하기만 했다면 몇 점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죠. 시즌 중간 부상이 있었지만 막판에 돌아와서 아스날의 우승 경쟁에 힘을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사카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골 됩니다. 어시스트 됩니다. 세트피스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검증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입장에서 또 하나 좋은 점, 이제 펩이 없습니다. 물론 펩이 없다고 자동으로 우승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백투백 우승이라는 그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아스날은 기마랑이스까지 영입하면서 중권도 보강했습니다. 사카가 예전처럼 철강과학 모드로 돌아와서 풀시즌을 뛴다? 그러면 157점은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단 가격이 이번 시즌부터 9.51으로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장 추천도는 별 4개. 좋은 건 아는데 좋은 건 원래 비쌉니다. 참고로 콜파머와 같은 가격입니다. 9위는 조금 의외의 이름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에버튼의 제임스 가너입니다. 159점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선발 출전이 38경기로 시즌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하는 철강광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출전 시간은 3,400분으로 탑10 중 당연하게 1위입니다. 한마디로 감독이 그냥 가너야, 넌 쉬지 마. 이렇게 운영한 겁니다. 공격 포인트만 보면 2골 7도움이라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비 기여가 무려 458 스탯이죠. 저번 시즌부터 수비 기여가 왜 중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골 안 넣어도 됩니다. 어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상대 공을 계속 뺏고 걷어내고 막고 뛰어다니면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가격도 6원으로 싸고 심지어 월드컵도 안 나갔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여름에 월드컵 뛰면서 갈리고 있을 때 가너는 집에서 푹 쉬고 있습니다. 화려한 선수는 아니지만 FPL에서는 이런 선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주 선발 걱정 없고 90분 뛰고 수비 기여로 점수를 계속 쌓아주는 선수, 이런 선수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인장 추천도는 의심의 여지 없는 별 5개입니다. 8위는 리버풀의 도미닉 소보슬라이 160점입니다. 36경기 출전, 3232분, 그리고 6골과 7개의 도움. 그리고 재밌는 건 지난 시즌 유저들의 픽률인 팀 셀렉티드 바이가 무려 47.5%였습니다. 거의 2명 중 1명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소보슬라이는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는 선수라기보다는 꾸준히 공수양면에서 뭔가를 해주는 선수입니다. FPL계의 그 육각형 인간이라고 보면 좋은데요. 득점해줘, 도움해줘, 수비해줘, 출전시간 많아.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 160점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리버풀이 지난 시즌 상당히 부진했다는 건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팀이 반등했을 때 소보슬라이의 포인트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헝가리가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소보슬라이도 월드컵 기간에 푹 쉬었습니다. 헝가리 팬들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FPL 유저들에게는 체력 풀충전 완료라고 할 수 있죠. 가격도 7원이라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격 포인트만 놓고 보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선수는 아니어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주인장 추천도 별 3개 반 주겠습니다. 사면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무조건 사야 하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7위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바로 해리 윌슨입니다. 지난 시즌에 168점을 얻었고요. 32경기에 출전해서 10골 9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더블이죠. 그리고 이걸 풀럼에서 해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맨시티나 아스날처럼 매 경기 상대를 두들겨 패는 팀에서 나온 스탯이 아니라 중하위권 팀에서 만들어낸 공격 생산성이거든요. 출전 시간도 2674분밖에 안 됩니다. 즉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 시즌에는 풀럼을 떠나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적응입니다. 팀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면서 지난 시즌처럼 골과 도움을 생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십시오. 6.5원입니다. FPL 운영진이 이 정도면 우리에게 한번 사보라고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10골 9도움을 했는데 6.5원이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리즈에서도 공격의 중심 역할을 받는다면 굉장히 쏠쏠한 픽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장 추천도는 별 4개, 가성비 공격형 미드필더 찾으시는 분들은 스쿼드에 담아둘만 하겠습니다. 6위는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받으며 첼시로 이적한 모건 로저스입니다. 지난 시즌 성적은 169점입니다. 37경기 선발, 3280분 출전, 10골 8도움, 수비 기여도 230 스타앳. 말 그대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도 승선해서 활약했고요. 모건 로저스 입장에서는 더 빅클럽으로 이적했고 사비 알론소 감독 밑에서 뛰게 됐다는 건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가격도 7.5원으로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하나가 걱정돼요. 얘 올해 너무 많이 뛴 거 아닌가? 지난 시즌 3280분, 그리고 월드컵 4강, 그리고 바로 새 팀 적응. FPL에서 가장 무서운 뉴스 중 하나가 개막 직전 때는 근육 피로로 훈련 불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수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개막 전 프리시즌 컨디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인장 추천도는 별 4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탑5입니다. 5위는 앞으로 맨시티의 중원을 책임질 엘리엇 앤더슨입니다. 지난 시즌 누적 포인트는 180점인데요. 이 선수는 다른 탑10 선수들과는 달리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37경기 선발에 3332분, 4골 5도움. 공격 포인트만 보면 얘가 왜 5위야 싶습니다. 그런데 수비 기여를 보시면 됩니다. 무려 515입니다. 탑10 선수들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냥 중원에서 혼자 청소를 다 했습니다. 노팅검 중원을 사실상 전담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 비유하자면 미드 갈리오입니다. 라인전 하고 로밍 가고 몸으로 맞고 한타 열고 정신 차리면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 후 맨시티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 최대 2650억. 맨시티가 이 정도 돈을 썼다는 건 분명히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가격은 6.5원인데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공격 포인트에 의존하는 선수는 골이 안 들어가면 FPL 점수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앤더슨은 공포 없어도 포인트를 쌓습니다. 이게 정말 큽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십시오. 확신의 축신 관상입니다. 주인장 추천도는 별 5개입니다. 4위는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지난 시즌 184점을 획득했습니다. 이 선수는 사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입니다. 득점됩니다. 도움됩니다. 수비 기여됩니다. 보너스 받습니다. 세트피스 찹니다. 그냥 FPL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지난 시즌 35경기에서 4골 9도움, 수비 기여도 스탯은 376. 공격과 수비 어느 한쪽에 몰려있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포인트를 벌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스를 볼 때마다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육각형, 그리고 아스날 자체가 강팀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팀이 무실점으로 이기면 클린시트 포인트도 따라오고 세트피스 상황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새 시즌에는 변수도 있습니다. 기마랑이스와 중원 케미스트리가 어떨 것인가?
그리고 지난 시즌 아스날의 무시무시했던 세트피스 일명 러브버그 전술이 월드컵 때처럼 막힐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라이스의 공격 포인트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7.5원이라는 가격까지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매력 있다고 봅니다. 주인장 추천도는 별 5개입니다. 3위입니다. 모건 깁스 화이트 188점. 이 선수는 지난 시즌 정말 미쳤습니다. 노팅거미 리그 16위였는데요. 혼자 15골4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능력이고 이게 바로 크랙입니다. 35경기 선발에 3100분 출전으로 출전 시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선수 자체만 보면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팀이 노팅검입니다. 그리고 엘리엇 앤더슨은 맨시티로 튀었습니다. 주변 전력은 오히려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은 못 갔습니다. 모기파 입장에서는 투엘이 좀 미울 수도 있겠지만 FPL 유저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습니다. 월드컵 안 뛰었습니다. 푹 쉬었습니다. 체력 쌩쌩합니다. 8.0원이라는 가격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팀의 공격이 사실상 이 선수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주인장 추천도는 별 4개입니다. 드디어 200점 돌파입니다. 2위는 바로 앙투안 세메뇨입니다. 202점을 기록했습니다. 득점이 무려 17골입니다. 지난 시즌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세멘요보다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는 공격수인 맨시티의 엘링 홀란과 브렌트포드의 이고르 치아구 뿐입니다. 득점 기대값이 11.1인데 실제로는 17골, 기대 득점을 6골이나 초과했습니다. 결정력이 그냥 미쳤습니다. 전반기 본머스에서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공 잡으면 뭔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시즌 도중 맨시티로 이적했죠. 다만 재미있게도 맨시티에 가고 나서는 본머스 시절의 폭발력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본머스에서는 공격의 중심이었다면 맨시티에서는 주변에 공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17골을 넣을 수 있는 미드필더의 득점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부상 이력이 조금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이 8.5원까지 올라왔다는 점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주인장 추천도 별 4개. 고점은 확실합니다. 다만 세메뇨가 이번 시즌에 맨시티에서 주전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심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2위가 202점인데 부페는 235점으로 차이가 큰 압도적 1위입니다. 35경기 선발, 9골, 그리고 FPL 기준으로 무려 24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FPL은 도움 규정이 공식 사무국 기록보다 조금 더 관대하기 때문에 실제 공식 기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페는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도움 신기록을 세우는 경이로운 폼을 보여줬습니다. 찬스 창출도 138개로 리그 전체 압도적 1위, 그냥 꿀패스를 계속 넣어줬습니다. 캐릭 감독 부임 이후 부페를 다시 공격적인 위치에서 활용하면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역시 브루노는 3선에서 경기 조율만 시킬 선수가 아닙니다. 2선에 놓고 부페 해줘 해야 됩니다. 사실 메뉴의 공격수들이 조금만 더 잘 넣어줬으면 도움 24개가 아니라 30개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수에 대해서는 사심 조금 넣겠습니다. 부페는 메뉴의 심장, 메뉴의 현재, 메뉴의 미래입니다. 덕배가 프리미어리그를 떠난 지금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다. 게다가 포르투갈은 월드컵도 조기 탈락했습니다. FPL 유저 입장에서는 체력 부담도 줄었습니다. 가격은 12원으로 비쌉니다. 그런데 235점을 또 해준다면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장 추천도는 별 5개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즌 FPL 미드필더 탑 10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비싸지만 확실한 부페, 검증된 사카, 수비 기어의 신 엘리엇 앤더슨, 아니면 가성비의 제임스 카너? 저도 지금 새 시즌 스쿼드를 계속 짜보고 있는데요. 진짜 FPL의 문제는 이겁니다. 영상 볼 때는 얘 사야지, 다음 선수 나오면 얘도 사야지, 이러다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FPL이 재밌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FPL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가입하시고 여러분만의 스쿼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 채널에 튜토리얼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요. 팡피엘 리그에도 들어오십시오. 같이 경쟁해 봅시다. 무엇보다 이번 시즌 팡피엘 리그는 매주 인류에게 주인장이 치킨을 쏘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약간 무섭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수비수 탑10이나 공격수 탑10을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팡피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